그들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충실한 동맹국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이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일을 저질렀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일련의 경제 제재를 공동으로 조율된 방식으로 발표했다. 바로 그렇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지난 100년간 거의 모든 주요 글로벌 위기에서 미국과 나란히 싸워온 국가들이 이제 자신들의 믿음직한 버팀목이었던 국가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재의 표적은 명백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다. 세부 사항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조치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의 정부 구성원 17명과 그의 비즈니스 제국과 연관된 4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금융자산 동결, 여행 금지, 은행 거래 차단 등을 포함합니다. 이 공세는 브뤼셀, 런던, 오타와, 캔버라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뉴욕 시간으로 오전 6시 시장이 열리기 전 미국에 충격을 주기 위한 조율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는 평범한 무역 보복이 아니다. 관세나 계약 파기가 아닌 문서화된 부패, 미국 헌법 위반,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에 관한 문제다. 동맹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집권 지속이 초래하는 글로벌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순간은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제재를 가하는 쪽이었지 제재를 받는 쪽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전환은 역할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외교 관계의 악화만이 아니라 국제적 정당성 상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맹국들이 오랫동안 지켜봐 온 것, 즉 미국 대통령에 의한 미국 민주주의의 체계적 해체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부터 긴장은 고조되어 왔다. 그는 나토 탈퇴를 위협하고 동맹국 지도자들을 조롱하며 유럽과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의 안보 약속이 무가치하다는 암시를 반복해왔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파트너십은 일시적인 거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제 동맹국들이 단순히 실망한 것 이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경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5일자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정보기관들은 수개월간 은밀히 정보를 교환해왔다. 분석 결과 미국의 헌법적 통치가 붕괴 중이라는 결론이었다. 유출된 금융 문서들, 적대국 정부들이 트럼프 관련 기업들에 직접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유럽인들이 이미 의심하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한 정보 당국자는 이 자금 흐름이 수년간 모니터링되어 왔지만 사막 파일, 디저트 파일스로 알려진 유출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네트워크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의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계속 대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제도적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전통적 외교가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아래에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로 돌아와서 제재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금값은 치솟았으며 미국 국채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시장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들조차 더 이상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재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트럼프와 그의 동맹자들의 해외 자산, 전면 동결, 해당 국가 입국, 금지, 동맹국 관할 기관과의 모든 금융 거래, 차단,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려는 누구에게나 2차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위협입니다. 각국 정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에는 외국 자금으로 인한 부패 증거, 사법 방해, 그리고 미국 내뿐만 아니라 동맹국 자체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더 이상 트럼프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 글로벌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동맹국들의 조치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CNN에 따르면 계획은 여름에 시작되어 4개국 고위 관리들 간의 주간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표적 선정, 제재 규정, 발표 시점 조율을 위한 상세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CBS 소식통에 따르면 결정적 계기는 트럼프가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기밀 정보를 러시아 당국과 공유했다는 폭로였다. 러시아 정보 요원이 서방 동맹국들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맡길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민주주의 국가들 간 가장 강력한 신뢰의 고리로 여겨져 온 Five Eyes 정보 동맹이 깨졌다. 이에 대해 한 영국 관리는 가디언지에 이렇게 말했다. 결정은 간단했다. 정보원을 보호하거나 워싱턴과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들은 자국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반응이 이어졌다. 분노한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라 동맹국 지도자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유럽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방위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제재가 전쟁 행위라며 미국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시장에 공포가 퍼졌다. 심지어 미국 의회 내에서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반향에 직면한 백악관 보좌관들은 발언을 축소하려 애썼다. 그러나 혼란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는 불안을 더욱 키웠다.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동맹국들과 완전히 결별하여 미국을 고립시키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대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부터 약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명확한 출구가 없다. 위기는 깊다. 미국 정치 시스템은 마비 상태다. 의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법원은 느리게 움직인다. 그리고 남용을 억제해야 할 기관들은 무력해 보인다. 그래서 동맹국들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미국 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보려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현 지도부 아래 미국이 위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정성, 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위험 요소로 말이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 상황까지도 버텨낸다면 그의 동맹국들이 공식적으로 그가 위협이라고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한다면 이는 더 이상 어떤 제한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의 부패를 막을 외부 제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시스템이 그를 스스로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발하고 조사하고 저항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외교적 폭탄으로 시작된 사건은 곧 미국 정부 전 부문에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후과가 드러났고 균열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미국 내외의 정치 지도자들은 진행 중인 제도적 붕괴 앞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국무부가 가장 먼저 발이 묶였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관료들조차 동맹국 대사들의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제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인가? 협력 협정은 중단되는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발언한 내용과
그의 대표들이 화해를 시도한 내용 사이의 모순은 신뢰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위 군 지휘관들은 상반된 명령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즉각적인 군대 철수와 동맹 관계 단절을 시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좌관들이 물류 붕괴를 막기 위해 작전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 경험 많은 장군들은 경고했다. 성급한 철수가 동맹국 영토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더 나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미국 정보기관도 억제 모드로 전환했다.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워싱턴, 런던, 베를린, 파리, 오타와, 캔버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던 정보는 이제 필터링과 지연, 검열을 거쳤다. 글로벌 안보 협력을 지탱하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NSA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전달된 민감한 정보가 적대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는 더 이상 편집증이 아니었다. 기관의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다. 외교 군사 정보 시스템이 출혈을 막으려 애쓰는 동안 의회는 새로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행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외국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촉구하며 트럼프의 퇴진만이 미국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여전히 충성을 다하며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점점 불편함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국들의 행동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힌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을 발표했다. 뒤에서는 당내 분열 가능성에 대한 은밀한 논의가 오갔다. 온건파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정 조치를 지지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같았다. 급진화된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까봐. 그러나 시급한 결단이 필요했다. 국제적 압박이 거세졌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국내 최대 은행 CEO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 조직의 주요 사업들, 특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자금 조달은 동맹국에서 영업 중인 은행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제재로 인해 이들 금융기관들은 관계를 단절하거나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적 결과는 예측 불가능했다. 헌법학자 변호사들이 대거 언론에 등장해 현직 대통령이 민주 동맹국들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려 했다. 하버드 명예교수 로렌스 트라이브는 생방송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가해진 처우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부패한 독재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했다. 이 발언은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갑자기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서사가 전국 방송을 통해 붕괴되는 듯했다. 전 외교관계협의회 CFR 회장 리처드 하스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이 지정학적 전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경고했다. 그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였던 달러가 헤게모니적 지위를 잃기 시작할 수 있다고. 기관 투자자들은 대체 통화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은 세계 경제 구조를 재고할 때가 왔음을 암시하며 조용히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초래한 불안정은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시스템적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파장이 드러났다. 새로운 문서들이 유출되었다. 비밀 회의 영상, 보좌진을 공영에 빠뜨리는 녹취록, 지급금 출처를 은폐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전에 트럼프를 보호하던 세력들의 침묵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상원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던 주요 인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옹호하던 우파 전략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많은 이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전략적 후퇴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미국 대중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다.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평범한 시위가 아니었다. 우리는 파리아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적이 아닌 동맹을 원한다. 민주주의는 팔리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조직적인 시위였다. 분위기는 당혹감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투명성과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아해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제적 신뢰의 기둥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재건할 방법이 남아있는지였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회의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고립된 트럼프는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즉각적인 보복을 원했다. 그러나 그의 노련한 참모들은 알았다. 그것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잘못된 움직임이 미국을 전례 없는 고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위기는 이제 생존을 건 문제였다. 단순히 한 행정부를 방어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의 글로벌 위상을 지키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국제적 추방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동맹국들 눈에도 불면개스러운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이 붕괴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다른 국가들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미국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 자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문서와 증거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미노 효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정당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 나와 함께 지켜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무언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충격입니다. 하나의 호소입니다. 입장을 요구하는 단절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많은 이들이 숨기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뉴스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목소리 하나하나가 차이를 만듭니다. 보는 자가 침묵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보는 자가 말하고 저항하고 고발하면 희망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숨지 않는 사람들,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함께 해야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날이 갈수록 국제 제재의 충격파가 확산되면서 워싱턴은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제도적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연방정부는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모습으로 미국의 신뢰성이라는 기둥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 자체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 외교관들이 전문적 윤리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대사들은 긴급 협의 차 모국으로 소환되었다. 외교 사절단은 마치 적대적 영토에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운영 모드로 전환했다. 배후에서는 여러 동맹국 대사들이 트럼프 정부 대표들과 더 이상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회의는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답이 없는 질문들과 점점 숨기기 어려워지는 진실을 드러내는 시선들이 오갔다. 신뢰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한편 의회 복대에서는 교착 상태가 심화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과 긴급 청문회 소집을 서둘렀지만 내부적으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측면도 열기를 거부하는 공화당 다수당의 마비 상태에 직면했다. 많은 이들이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거에서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국제 언론은 충격과 경계심이 뒤섞인 모습으로 새로운 장마다 보도했다. 르몽드, 데어 슈피겔, 가디언, 엘파이스 같은 유서 깊은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이 순간을 미국 시대의 종말로 묘사했다. 칼럼니스트들은 자유세계가 더 이상 미국의 안정성 등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국경 안에서는 집단적 불신감이 커져만 갔다. 평범한 시민, 가족, 노동자, 퇴직자, 참전용사, 젊은이들 모두가 같은 버림받은 감정을 안고 있는 듯했다. 보호와 리더십을 약속했던 시스템에 배신당한 것처럼 이제는 제도적 스캔들과 거짓말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스템의 말이다. 소셜미디어는 위기에 감정적 온도계로 변모했다. 한쪽에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지지층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재를 대통령에 대한 글로벌 음모로 보았다. 다른 쪽에는 점점 더 많은 다수가 수치심, 좌절감, 두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국제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세대를 걸쳐 구축된 미국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새로운 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트럼프의 주장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다. 내부 문서들은 국가적 결정의 중대한 순간에 외국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들은 데이터 조작 시도, 자산 은닉, 현재 제재 중인 국가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불투명한 거래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국내 금융 붕괴. 트럼프 조직과 연계된 기업들은 국제 계약의 대량 취소 사태를 겪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신용 한도를 중단했다. 상업 파트너들은 물러섰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트럼프가 항상 성공의 상징으로 삼아온 비즈니스 구조가 카메라 앞에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자산 동결이 연쇄적인 부도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동맹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권 상실이 미국 기업들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는 전례 없이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다. 내수 소비는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외부적 자연적 요인이 아닌 정치적 제도적 신뢰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백악관은 부정의 수사를 고수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글로벌 음모의 희생양으로 자신을 내세우며 동맹국들이 불순한 이익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국제 파트너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점점 더 국내에서도 힘을 잃어갔다. 측근 보좌관들이 사임했다. 보수 매체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어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 핵심부에서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완전한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이제 모든 대화를 지배하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국제적 신뢰를 재건할 방법이 아직 남아있는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미국 영향력의 최종적인 몰락인가? 답은 분명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동맹국들이 이미 새로운 글로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리더십이 없는 세계, 워싱턴의 말이 공허한 악수보다 더 가치가 없는 세계.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에게 이는 진행 중인 진정한 지정학적 지진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력 중심이 되지 않는 시대. 유럽, 중국 또는 신흥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블록들이 외교와 무역의 속도를 좌우하게 될 시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다. 개인적 결정, 야망, 규범에 대한 경멸로 인해 몇 세대에 걸쳐 구축된 것을 단 몇 년 만에 파괴한 대통령. 이제 동맹국들에게 마치 평범한 독재자처럼 취급받는 대통령. 중화해야 할 위험 요소, 제도적 위협.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권력을 유지한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더 이상 한계가 없다는 것, 견제와 균형이 실패했다는 것, 동맹국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 국가가 홀로 남겨졌다는 것.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싸우려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도 침묵을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진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의 실타래가 있다. 비록 연약하지만 실제하는 희망이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한다. 그들이 숨기려 하는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것은 의무다, 책임이다, 끊임없는 감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느끼고 깨어나도록 도왔다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저항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속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함께 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동맹들조차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으니 이제 우리도 말할 차례입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면책은 이제 그만. 민주주의의 미래는 지도자들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한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